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72주년을 맞은 광복절.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하늘도 아셨던 것일까? 종일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은 일요일. 두 군데서 태극기 집회가 예고되었었고 궂은 날씨 탓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른 곳 태극기 집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역과 대학로에서 펼쳐진 태극기 집회 외에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태극기 물결이 일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각계 유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문화회관 태극기 집회는 촛불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태극기 집회 연사로 나선 문재인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과 미사일이라며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과연 문재인은 전생에 대리운전사였던 것일까? 한반도 운전대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문재인을 씀까고 개무시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굉장한 개착각으로 북한을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로 공격을 개시하기 전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은 문재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해 쏜다면 미국에 적중한 걸로 간주할 거라며 그건 게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포착할 수 있고 어디에 떨어질지도 알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이 괌을 타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요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는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베 신조와 오전에 30분가량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일 정상은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미일 공조를 다졌습니다. 또한 미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차위대와 미군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고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의 외무, 국방장관들이 2+2 협의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개량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팩3를 북한 미사일 경로로 예상되는 일본 내 4개 현에 배치하고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을 개무시하는 것은 미일 양국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전역을 4개로 나누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남조선 작전지대라고 적힌 지도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고 경계선마다 미사일 기종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 미사일 타격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는 4권역 중 몇 구역에 포함되고 어떤 미사일이 대가리 위로 떨어질지 존나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을 테니 이따 저녁에 우리 동네 분야회장님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왕따 반열에 오르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 중
평화를 20차례 언급했으며 촛불이란 단어 또한 5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내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는 태극기 대신 촛불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늘 8.15 기념식은 기념식이라기보다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했다면서 이 정부의 오늘 8.15 경축 기념식이 마치 촛불 기념식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정한 태극기 집회 소식입니다. 저희 데일리 베스트는 지난 방송에서 2군데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홍보 보도 영상을 보도해드렸고 그 영상의 댓글에서 각 지지 성향에 따라 구독자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보도에서는 대학로 집회 예고를 먼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역 태극기 집회 순으로 보도해드렸으니 오늘은 삼성역 태극기 집회를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 알파수는 언제나 현명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양측을 지지하시는 애국 시민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광복절 오후 강남 삼성역 태극기 집회에는 본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유경수 여사님의 묘역 참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애국당 평당원 카페 공지사항에 따르면 버스는 지역별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구미, 충남 등지에서 올라왔다고 했으며 이 중 대구와 부산에서는 각각 버스 5대가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경수 여사님 묘역 참배를 마치고 다시 집결해 본 행사를 가진 삼성역 태극기 집회에는 조원진 의원이 연사로 나서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면은 종북 좌파들한테 모든 거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만 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에 많이 참석해주신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저 끝에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천심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날 집회는 백모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도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작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전체 주민에 대해서 당신들은 역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언제든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10개월 15일이 지난 오늘 문재인은 감히 그 소리를 부정하고 우리는 김정은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따위 버러지 같은 벨도 원칙도 없는 소리를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감히 북한을 뭉개버리고 자유통일해야 된다는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의 업보를 모두 끌어안고 자유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북한을 지금 상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맞죠? 대성공단을 폐쇄시키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자유통일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1972년 이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상임고문과 정미훈 진정방송 대표의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현충원 갔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유경수 여사분들 인사드리면서 우리는 어쨌든 감사의 마음과 사죄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들이 한 업적 하나만 가지고도 박 대통령을 업적을 다 빼더라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두 분의 업적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미디어치 4호 호의판에다가 박 대통령 업적 4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거 다들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그 업적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적을 이끌어낸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으니 당연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빗속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을 규탄하고 저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라는 그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와 계신 데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혜 대변인도 연사로 나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깨닫고 이 모인 우리 국민들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이 국민들을 조롱하는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분연히 노력을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부임하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짓밟고 대한민국을 쓰레기 같은 나라로 파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 행사를 마치고 태극기 집회의 하이라이트인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태극기 집회 행진은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4km 구간에서 진행되었고 행진 대열은 2km 이상이었으며 빗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눠 들고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구호를 외쳤습니다. 삼성역 태극기 집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대학로 태극기 집회에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석해 태극기 집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후 4시부터 대한민국 문재인을 규탄한다라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문재인 세력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음모 저지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도 함께 치루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태극기 집회에서 진행자로 활약했던 송만기 양평군 의원과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최영석 교수가 홍비를 이루며 사회를 받고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의원과 전희경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근황이 궁금했던 서석구 변호사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몸으로 독보하기 위해서 여기 대학로 광장에 우리 시민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신이 한수를 이끌고 있는 신혜식 대표 또한 연사로 참여해 문재인 정권의 한심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3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딱 1분만 얘기해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3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한미동맹 박살나서 대한민국 흔적조차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지금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데 국민들은 걱정이 대상이지만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또한 15대부터 18대까지 국회의원 사선을 지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법도 아니고 편향법도 아닌데 저렇게 구속해서 재판을 하면 대한민국에 불구속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무를 하던 사람이 나가서 삥땅을 치자고 걸렸다고 저렇게 감옥에 넣으면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누구든지 감옥에 쳐넣고 구속영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미국 백악관까지 직접 찾아가 문재인은 북한 스파이라며 절대 만나지 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던 최원 부산대 교수도 연사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4월이면 북한은 마지막 시점을 놓치면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목숨이 지금 위협받는 상태에서 빨리 구출을 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시급하게 실명 빨리 구출을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멸망당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간첩 두목이 누구인가? 문재인입니다. 간첩 두목 문재인을 즉시 끌어내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를 궁금해하는 애국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과 신이한수 신혜식 대표는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오늘 홍준표 대표님이 바쁜 일정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대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당에서 또 일부가 말렸나 보네. 네,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서열 4위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왔으면 자유한국당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랑해 주세요. 하여튼 관변이다. 또 자유한국당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 혹시 대표가 나와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국 세력이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힘을 썼고. 본 행사가 끝난 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예정돼 있던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해
종로 5가에서 종각을 거쳐 덕수궁 대한문까지 행진을 벌이며 비오는 날의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석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이날 광복절 태극기 집회는 향후 현 정권의 좌경화된 포퓰리즘 정책 난발과 안보 외교 무능에 따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다시 한번 지난 겨울 태극기 집회처럼 폭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JTBC 손석희는 광복절 태극기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 JTBC 저녁 뉴스 앵커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태극기 집회를 모욕하는 방송을 하여 애국 시민들을 공분에 떨게 했습니다. 이날 태극기에 다시 빛을 찾아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앵커 브리핑을 진행한 손석희는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은 채 식사를 하고 있던 서석구 변호사를 언급하며 지난 겨울만큼 태극기가 흔하던 계절이 또 있었을까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좌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을 지켜내자는 일부 단체들의 구호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와 함께, 심지어는 이스라엘기와 함께 아스팔트 거리를 휘감았다고 말하면서 한두 해전만 해도 대형 태극기 현수막으로 물결을 이뤘을 광화문 일대는 한산해 보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JTBC가 친박단체 집회를 가능하면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저됨을 예감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비아냥거렸고, 브리핑을 마치며 내일은 광복절, 태극기에도 빛을 다시 찾아줄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태극기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면, 그래서 모두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태극기를 들 수 있다면 설사 앞치마처럼 두른다 한들 고함쳐말 일도 아닐 것이다라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단체라고까지 했던 JTBC는 이쯤 되면 손석희가 왜 이렇게 끝까지 태극기 집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왜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손석희와 JTBC에게는 태극기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맞으며 고생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감기 드시지 않도록 몸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파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